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스터키 박언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2026년 5월 10일에 그 세금 폭탄이 진짜로 다시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올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시나리오거든요. 이 숫자입니다. 82.5%. 와, 이게 뭐냐면요. 다주택자가 내야 할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에요. 사실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아니, 근데 이런 세금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행됐다가 2020년 윤석열 정부가 이걸 시행령으로 잠시 멈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바로 5월 10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돌아온다는 양도세 중과가 대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라는 게 쉽게 말해서 벌 주는 세금 같은 거예요. 아무한테나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 즉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에 집을 팔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 대부분 경기도 일부 지역이거든요. 딱 타겟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정부가 이런 무서운 세금을 다시 꺼내들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건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기대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나중에 팔면 세금이 엄청나네? 그럼 그 전에 지금 빨리 팔아야겠다.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막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에 집이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겪어봤잖아요. 그때 매물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네, 우리한테는 이미 경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장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에이, 세금 내고 못 팔겠다. 그냥 꽉 쥐고 안 놓는 거죠. 이걸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금 폭탄만 맞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 나름의 생존 전략 다 짜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주택자들이 생각하는 순서예요. 일종의 의사결정 흐름도 같은 건데요. 첫째, 일단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집부터 먼저 팔고, 둘째,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가족한테 증여를 해버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알짜배기, 그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쥐고 가고 있는 거죠. 아주 전략적이죠? 그럼 첫 번째 전략, 중과배제 주택부터 볼까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예외 주택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집이라던가, 아니면 공시가격 1억 이하, 지방은 3억 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다주택자들이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을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었던 증여.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녀들한테 집을 증여해버리면 이게 세법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시장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순간 그 집은 10년 동안 시장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의 매물은 점점 사라지고 집주인들은 영리하게 움직이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좋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똘똘한 한 채의 효과입니다. 보세요. 핵심지에 있는 좋은 부동산은 다들 이건 절대 못 판다 하고 꽉 쥐고 있으니 공급이 확 줄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오르고 최소한 버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다른 집들은 똘똘한 한 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급매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쪽은 가격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압박을 받겠죠. 이렇게 가격이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딱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집을 파시려는 분들, 데드라인은
2026년 5월 9일입니다. 근데 이게 계약한 날짜가 아니라 잔금까지 다 치른 날짜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와, 이제 싼 매물 쏟아지겠다. 죄송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대신 기회는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그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중간급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 이런 급매물을 잘 찾아내는 게 진짜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시장 거래 자체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실적인 전망이죠. 결국 이 세금 제도 변화는 집을 가진 사람이든 사려는 사람이든 모두 자신의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보려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 다음 한 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마스터키 박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